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들도 여자를 채용하기 싫어해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여시회원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분이 학원 원장이었죠. 영어학원 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선생을 많이 채용했지만 막상 채용하고 보니까 너무 뺀질뺀질거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그만두고, 그래서 왜 기업들이 남자를 더 선호하는지를 알겠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게 나와요. 작년에 사람인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721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 비율이 55.1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이 73.6, 여성이 26.4로 응답을 했나봐요. 2.8배가 격차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언론들 몇 개 실린 거를 보니까 제목이 이런 뉘앙스가 좀 꽤 되더라고요. 채용 시에 성차별이 여전하다, 기업 10곳 중 7곳이 남성을 선호한다, 이런 뉘앙스의 제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에요. 성의 능력에 따른 선호도가 다른 거죠.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업무 능률이, 효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여자를 선호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성을 채용해보고 남성을 채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능률이 좋기 때문에 남자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여성 중에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업들은 그래도 채용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니니까 선호도가 다른 거죠. 이거를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다. 그리고 기업한테는 채용의 자유를 줘야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그나마 우대해 준 이유가 뭡니까? 출산하기 때문에 이제 우대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배려를. 근데 요즘 뭐 출산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배려해 줄 필요가 있나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봐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처럼 확실하게 성 역할의 분담으로 가야 돼요. 일본은 그걸 선택했고 우리나라는 그걸 선택 안 한 입장인데 이걸 길게 나중에 보세요. 결국 이게 기업의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저하까지도 온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챙겨줄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제 여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정말 문제인데 이게 적용되는 대상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350개, 지방의 공사공단 159개, 민간기업 2181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 고용 비율이 30.77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38.05로 가버렸어요. 이거 강제 할당이에요. 목표치를 정해줍니다. 그거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뭐랄까 페널티를 줘요, 정부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를 차등해서 채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합니다,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더 이상 의사들한테 배려해 줄 필요 없어요. 출산도 안 하는데 왜 배려해줘? 전 세계 꼴찌야. 아니,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이면 그래도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뭐 0.78이에요 작년도. 올해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한 0.72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5월달까지 집계한 게 유지된다면 뭘 배려해줘요. 이제 배려해줄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같이 다 죽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니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남들이 하기 싫은 일까지 열심히 해주는 사람하고 딱 법적으로 주어지는 일만 하고 칼퇴근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챙겨줄까? 그리고 커리어니 능력년이 크크크. 니들 그냥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이 대부분이잖아. 전문직이나 특출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즉 진짜 커리어가 있는 여성분들은 남자들도 다 인정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여성분들 중에 정말 커리어가 중요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사실 케이스가 해당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커리어가 어떠니, 뭐 경력 단절이니,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또 여성분들이 보면 막 그런 거 뭐더라,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자기가 전문직이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8대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여성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이제 올려치기인데 그거 대체할 사람들 지금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취직용 스펙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을 당연히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자보다는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법으로 강제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로 오는 겁니다. 즉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악법이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 학교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난리 나고 있는데 이게 저거는 쉽게 개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연도별 요금 비율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77.2%가 여선생이에요. 2022년도 기준으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71.6이에요. 요초예요, 요초. 이제 초등학교는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고 중학교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보면 2016년도 77, 2018년도 77.2, 하여튼 여기서 거의 멈췄어요. 근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고 고등학교도 여자 선생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1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요초가 되면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가 되어가지고 남자 선생님들이 경무를 효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남자 교사가 없어요. 남성 교원 할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도시일수록 남자 선생님 뵙는 게 소원이랍니다. 대도시일수록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교단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여자 선생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남자 선생보다 여자 선생이 많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보면 여자 선생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남자는 아무래도 좀 어린 학생들이 볼 때는 좀 겁이 나지만 여성생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육청 관련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인사철이 되면 교육청에 남자 선생님 보내달라고 부탁하는데 모든 학교에서 부탁을 하더니 도의원에게까지도 로비를 한답니다. 심지어 여자 교장 선생님도 더 그러합니다. 그 뭐 일 시키려고 보내는 거죠. 어려운 일. 경찰 쪽은 예전 직장이라 잘 아는데 외근은 여경이 자신도 기피하지만 남자 동료들도 기피를 해서 주로 본서 내근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내근직도 포화 상태가 됨으로 인해 지금 같은 인사철이 되면 여경들끼리 팀킬하는 등 난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미 요초가 많이 진행된 초등학교부터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죠. 저는 지금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뽑히는 공무원들은 여초거든요. 여성들이 훨씬 많이 뽑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뭐 초등학교 정도처럼 뭐 거의 뭐 70%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마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거를 남자들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당연히 이런 현상을 많은 어떤 청년들도 알고 있다 보니까 교사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기피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아마 공무원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머지않아서 한 10년 이후에는 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경험담을 올리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보면서 제 이야기인 부분이 있어서 댓글을 합니다. 제가 건축회사
토목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원래 여직원들이 격리를 제외하고 16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여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좋게. 그 이후에 제 회사에는 여직원은 격리뿐입니다. 주된 이유는 해당 여직원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이 여성, 남성으로 편을 갈라서 요거는 거의 여시하는 애들 같은데 편을 갈랐대요. 편을 갈라서 정치질만 하고 실제로 월급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회사 전체 분위기가 최악이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아예 여자 직원들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서 아는 타회사들로 이직을 보내버렸습니다. 팀장들도 오죽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잘못되었다고 느꼈었고 여직원 한두 명 때문에 전체 사원들 사기 문제와 업무 효율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더군요. 회사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그 여직원 몇몇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지지가 않더군요. 잘 돌아가던 회사가 이상해지는 게 순간인 것을 보니 참 고용한 사람으로 참담했습니다. 물론 모든 여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남녀로 나눠서 쌈박질을 해대는데 더 이상 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이 특히 심하죠. 지금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니까 사실 요즘은 일을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돕고 이게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서도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하셨냐고 하면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물을 흘린다는 말을 체험 제대로 해줬습니다. 아마 사업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월급은 같이 나가는데 흐신 일도 못하고 안 하고 제 회사에서 앞으로 격리를 제외하고는 여직원 뽑는 일은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소중한 댓글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장사를 하시든지 기업을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이후에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저는 이왕이면 남자가 일을 잘해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남자 위주로 뽑는 게 나중에 어떤 창업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있어가지고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